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5살 때 겪은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일이 저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노인과 나이만 먹고 고집만 세지는 노인. 저는 첫 번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해서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5년 전 제가 75세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었거든요. 편히 몸 담고 있을 수 있는 내 집,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것 같았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제 품에 폭 안기는 귀여운 손주들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날이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아침이면 항상 며느리 수진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저에게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20년 전 민수와 결혼할 때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거든요. 응, 지금 나간다. 거실로 나가면 아들 민수가 늘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이 된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별거 없어. 그냥 TV나 보고 있을 거야. 매일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매일 차려주는 아침상은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된장찌개는 멸치 우린 국물로 깔끔하게, 계란말이는 부드럽게, 나물 반찬들은 간을 약하게 해서 소화가 편하도록. 제가 나이 들어서 소화가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 챙겨주는 거였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시면 다른 거 해드릴까요? 아니야, 맛있어. 수진아, 항상 고마워.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인걸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친딸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민수네 부부는 맞벌이였어요. 수진이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바빠도 제 끼니는 챙겨주고 갔어요.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시면 되고요. 응, 알겠어.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걱정 마라.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아들과 살가운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집도 좋았어요. 강남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제가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살다가 민수가 결혼하면서 함께 살게 됐죠.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함께 살아요, 어머님. 민수와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손주들도 참 예뻤어요. 중학생인 큰손자 준호와 초등학생인 손녀 은영이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할머니,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어머, 우리 은영이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이렇게 화목하게 살 거라고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가고 민수가 운전을 해서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어머니, 날씨 좋은데 어디 가실래요? 너희들이 좋은 데로 가자. 그럼 남산 올라가서 서울 구경이나 할까요? 좋아. 그런 날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손주들도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고 이웃들도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순자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다니. 그러게요. 며느리가 정말 천사 같아요. 아들도 효자고.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정말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 과하게 잘해준다고 느끼곤 했거든요.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졌나 보다 하면서요. 이렇게 좋은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특히 수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정말 친딸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뿐인 제 딸 영희도 그닥 살갑지 못한 딸이었으니까요. 영희는 42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어요.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데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참, 엄마 오늘 저녁에 영희 온다고 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아가씨가 바빠서 한 달 만이에요. 수진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가씨 볼 때마다 너무 야위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수진이는 영희를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영희가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반찬도 싸주고. 아가씨, 이거 가져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다 아가씨 것도 챙겼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고생이 어딨어요. 영희와 수진이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가족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민수나 수진이와 대화할 때 영희가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만 같았어요.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 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혼자가 편해요. 영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하고 빨리 가려고만 하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자마자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서더라고요. 수진이가 영희를 배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씨, 자주 좀 와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서운해요. 미안해요, 언니. 요즘 정말 너무 바빠서. 어머니도 하나뿐인 외동딸 자주 못 봐서 서운해하시니까 시간 좀 더 내줘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는 영희의 표정이 울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영희가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는 왜 이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어색해 할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워낙 저를 잘 대해주니 다른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작은 사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한데?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언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기억 안 나세요? 봐요, 또 그러시네. 수진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가스불을 끄지 않고 자리를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정말 그랬나?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데.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엄마, 어제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무슨 약속? 병원 가기로 하셨잖아요. 정기 건강검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어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벌써 잊으신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건강검진은 항상 제가 스스로 챙겨서 갔는데 왜 민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분명히 하셨어요. 엄마가 최근에 어지러우시다고,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건가? 하지만 다른 일들은 다 정상이었어요. TV 프로그램 내용도 잘 기억하고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전혀 문제 없고 책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민수나 수진이와 관련된 일들만 기억이 안 났어요. 엄마, 지난주에 수진이가 마트에서 뭐 사올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잘 모르겠네. 엄마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둘의 낌새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건망증이라기엔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고.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병원 가자고 해볼까요? 그러자. 정확히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 건망증을 걱정하는 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저랑 같아 병원에 좀 가요. 갑자기 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걱정돼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시네요.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도 양호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와 수진이는 왠지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집에서는 깜빡하시는 일이 많은데. 수진이가 재차 물었어요. 경미한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치매와는 다르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다시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어떡하죠? 어머니가 정상이라는 얘기요? 그러게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니 더 이상 엄마한테 치매인 것 같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아이들의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게 왜 아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한 말을 안 했다고 하거나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어머니, 어제 은행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분명히 하셨는데, 통장 정리를 하고 싶다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출근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후에 잠시 낮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민수가 일찍 들어온 게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못 본 건지 평소 알던 민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야. 어머니, 일 때문에 전화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응, 진행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뭘 진행한다는 거지?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진단서 말이야. 곧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진단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응, 의사 친구한테 부탁했어.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 받을 수 있대. 그래야 법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잖아. 내가 치매라는 가짜 진단서를 만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응, 알겠어. 내일 가져다 줄게. 그럼 후견인 신청 바로 넣자. 전화를 끊은 민수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걸까요? 내 아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잘못 들은 거겠지. 민수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또다시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집값이 25억, 예금이 8억. 적금까지 하면 총 40억은 넘을 것 같아. 40억? 응.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영희 말이야. 엄마가 영희를 많이 예뻐하시잖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희한테 재산을 나눠줄까봐 걱정이야.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셨는데 아가씨가 뭘 했다고 재산을 받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잖아. 친딸이 뭐 별거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수진아, 저렇게 건강하시니까 20년은 더 사실 것 같고, 우리도 이제 나이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여보,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명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잖아요. 후견인 제도로. 수진아, 그래도 거짓말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요. 미리 관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집에서 모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만 원? 어머니 예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집은 우리가 편하게 쓰면 되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아가씨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지? 당연하지. 영희가 알면 방해할 텐데. 그래요, 아가씨한테는 나중에 모든 게 안정되면 그때 결론만 말하기로 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믿은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동안의 모든 친절이, 모든 정성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밤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그간의 추억이 내 재산만을 노린 사기극인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서명해 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건강보험 개정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의 말과는 달리 서류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이라기보다는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정말 보험에 관한 서류야? 네, 어머니. 복잡한 거라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려고요. 나도 읽어볼게. 어머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수진이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이들을 시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치매 연기를 하는 대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수진아, 이 서류가 어떤 건지 봐줄 수 있니? 제가 일부러 중요한 문서들을 들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수진이가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그래도 내 서류인데 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신데 실수로 중요한 서류 잃어버리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잃어버렸어? 어머니, 지난번에도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들 부부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이런 시험을 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 통장을? 네. 엄마가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민수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내 통장을 네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엄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엄마가 못하시면 제가 당연히 관리해드려야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게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보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더 구체적인 테스트를 해봤어요. 수진아,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생각이 궁금해서. 내 나이가 나이니까 혹시 모르잖니? 어머니, 설마 그런 일이.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려야죠. 집에서 아니면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전문적인 곳? 요양원 같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은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어제 거액 출금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거액 출금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드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1억 원 출금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려요. 1억 원? 네, 모르는 사실이신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네, 의사 진단서까지 가져오셔서. 제 머리가 띵했어요. 의사 진단서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짜예요. 가짜요? 네, 저는 이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조사해 볼게요. 일단 출금은 중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정말로 제 아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돈을 빼가려 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저도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계속 들려드릴게요. 저녁 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에 다녀왔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은행에는 무슨 일로요?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 1억 원 출금 신청, 그리고 가짜 진단서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졌어요. 엄마, 그게 민수야, 이게 뭐야? 제가 진단서 사본을 보여주니 민수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엄마, 그건 혹시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내 돈을 빼가려고? 그때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수진이의 얼굴도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해? 어머니, 나중에 정말 치매에 걸리시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내 돈이 필요한 거야? 두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봐. 너희들 지금 뭔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사실은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공금으로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서 큰 손실이 생겼어요. 얼마나? 5억 정도. 5억?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서 잘릴 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왜 솔직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거절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이고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출근한 후 저는 집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들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수 방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에는 남의 방을 뒤지는 건 싫어했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요양원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입원비, 시설 안내, 심지어 입원 신청서까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후견인 신청 서류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집 시세 조사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쓴 것 같은 메모였어요. 아가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어머니 요양원 입원 후 집 정리. 재산관리 민수 명의로 이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가 다가오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이제는 그 손길이 소름 끼쳤어요. 수진아,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너희들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서류 봤어. 민수 방에 있던 요양원 자료들.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사실은 수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머니를 계속 모시기가... 힘들다고? 어머니, 저희도 자식들 키우고 일도 해야 하고 24시간 어머니를 돌볼 수는 없어요. 그럼 영희한테 상의했어야지. 아가씨는 항상 바쁘잖아요. 정말 그런 이유야? 수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내 재산 때문이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거짓말하며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왜? 민수야, 너도 앉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말해봐. 너희들이 정말로 계획한 일들을.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회사에서의 투자 실패, 늘어나는 빚,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제 재산에 대한 욕심까지.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탐낸 거 맞아요. 영희가 나중에 다 가져갈까 봐 불안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들을 믿고 사랑했는데 결국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거짓이었어?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희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희야,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어? 지금요? 엄마,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제발 와줘.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1시간 후 영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희야, 앉아봐. 저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영희에게 설명했어요. 우연히 들은 대화들, 가짜 진단서, 은행에서의 출금 시도, 요양원 계획까지.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오빠가, 수진 언니가 정말 그런 짓을, 영희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오빠한테 따져야겠어요. 영희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엄마를 이렇게 속이고. 그때 민수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 영희야, 언제 왔어? 오빠! 영희가 벌떡 일어나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영희야,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다 들었어. 가짜 진단서, 요양원 계획, 재산 빼돌리기까지.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영희야, 그게 오빠, 변명하지 마. 엄마가 모든 증거까지 다 보여주셨어.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가씨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아가씨는 그동안 뭘 했는데요? 영희와 수진이가 점점 격해졌어요. 제가 안 한 건 뭔데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온 거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해? 실제로는 우리가 다 했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다툼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저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해결책이야. 엄마, 영희야, 너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핑계로 언제나 가족 일은 뒷전이었잖아. 엄마, 민수야, 수진아, 너희들도 잘못이 크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네.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5억이 필요해요. 영희가 발끈했어요. 오빠, 지금 뭔 소리야? 엄마를 이렇게 속이고도 돈을 달라고? 영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양심적으로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다시 다툼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출근했고 영희는 회사 일로 바빠서 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화가 나고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제 가족이에요. 특히 민수는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고 수진이도 2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물론 잘못한 건 분명해요. 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 제 재산을 탐낸 것,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모두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지만 복수하고 미워하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이미 75살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가족들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고민했죠. 저녁 때 모두가 모였을 때 저는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 어머니,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자. 엄마, 무슨 이야기를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날 오후 정말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영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먼저 민수야. 네가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이해해. 5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 엄마, 하지만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혹시라도 거절하실까봐. 내가 언제 너를 거절한 적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수진아, 네가 20년 동안 나를 모셔준 건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여도 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영희야, 너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무리 바빠도 가족한테는 더 신경 써야지. 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엄마가 결정한 걸 말해줄게. 모두가 긴장했어요. 첫째, 민수야.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줄게.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자를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해. 네, 물론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둘째, 수진아. 너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네, 어머니. 셋째, 우리 가족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둘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재산은 민수에게 60%, 영희에게 40%로 나눌 거야.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자녀가 더 받는 거야. 어떻게요? 앞으로 누가 엄마를 더 잘 모시는지 보고 결정할게. 재산 비율을 바꿀 수도 있어. 영희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오빠가 엄마를 속인 건요? 민수는 이미 벌을 받았어. 앞으로 이자를 내면서 돈을 갚아야 하니까. 하지만 영희야, 복수하고 미워하는 게 해답이 아니야.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일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수진아, 너는 이미 내 딸이야. 영희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엄마를 도울게요. 영희야, 네 일도 중요하니까 무리하지는 마라. 그날의 가족회의 이후
정말로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민수는 제가 빌려준 돈으로 회사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엄마, 이번 달 이자예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민수는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노력해요. 수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수진아.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영희도 약속대로 더 자주 와요. 엄마,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TV 보고 있었어.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영희는 주말마다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놀랍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영희의 결혼식 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민수와 수진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한 가족이네요.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제가 77세가 됐을 때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영희가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엄마, 제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당연하지, 영희 아니니? 다행히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했어요. 혹시 이제야 진짜 속마음이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엄마, 좋은 의사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집에서 돌봐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어요. 요양원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도 민수와 수진이가 먼저 반대했어요. 안 돼. 영희야, 엄마는 집에서 돌봐드려야 해. 맞아요. 가족이 끝까지 모셔야지. 정말로 이들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전담으로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아, 미안하다. 네가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도 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엄마, 오늘은 몸 상태가 어떠세요? 좋아, 민수야.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민수야. 너 어렸을 때 참 말썽쟁이였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영희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결혼 후에는 더 자주 와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저를 돌봐줘요. 엄마, 제가 예전에 너무 소홀했죠? 아니야, 영희야. 너는 바빴잖아.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영희는 이제 방송국에서도 인정받는 프로듀서가 됐어요. 하지만 가족을 더 우선시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영희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영희의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게, 박서방.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좋아, 고마워. 사위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줘요. 장모님,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라. 영희가 좋은 사람 만났네. 손주들도 많이 컸어요.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 은영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할머니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걱정돼요. 준호가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은영이도 저를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고마워, 은영아. 할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아이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부모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죠? 은영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친구들이 자기들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죠? 안 그래. 우리는 끝까지 함께 살 거야. 손주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들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순자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요즘 며느리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본다면서요? 아들도 정말 효자고 부러워요. 예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순자 씨 비결이 뭐예요? 무슨 비결?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 효부가 됐는지. 글쎄요. 별다른 비결은 없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 정말로 비결이 있었어요. 용서하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아주머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고 말이죠.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분노에 휩싸여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영희만 믿고 민수와 수진이를 내쫓았다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들을 벌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을 거예요. 민수는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이 깨졌을 수도 있고 수진이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 수도 있어요. 손주들은 가정불화 속에서 상처받으며 자랐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용서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죠. 제가 79살이 됐을 때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됐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잘 돌봐줘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정신이 맑았을 때 손주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은영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 아빠, 엄마한테 화가 난 적이 있었어. 왜요? 할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했거든. 정말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아니? 뭘 하셨어요? 용서해줬어.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지.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가족이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하면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알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 진짜로 변했는지 아닌지. 은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은 정말 변한 거죠? 그럼 완전히 변했어. 이제는 진짜 가족이야. 지금 제가 80세가 됐는데 정말로 행복해요. 치매 때문에 기억력은 많이 나빠졌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진이가 저를 돌봐주고 민수가 안부를 물어보고 영희가 전화를 걸어줘요. 손주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할머니 안부부터 물어봐요.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우리 준호야. 할머니,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은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가끔 예전 일이 생각나요. 민수와 수진이가 저를 속였던 일, 제 재산을 탐냈던 일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휩싸이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일인지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니까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과 나이만 먹고 더 완고해지는 사람. 저는 첫 번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로 화목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줘요. 손주들은 바르게 자라고 있고 민수와 수진이는 효자 효부가 됐고 영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저처럼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라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 보세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